잃기는 쉬운데 다시 찾기 어려운 것. 나의 집과 밭을 등에 지고 달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현의 경전이란 것은 세상에 널리 퍼져 흔한데 누가 내 책을 가져가려 하겠습니까? 설령 도둑이 나의 옷과 곡식을 훔쳐간다 한들 그것은 하나 혹은 둘에 불과할 뿐입니다. 천하 만물 중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란 것은 참 잃기 쉬운 것입니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숨어버리려 하고 미인의 예쁜 얼굴만 보아도 따라가려 합니다. 또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천하 만물 중에서 잃어버리기 제일 쉬운 것입니다. 나는 이런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에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10년을 공부에 빠져 지냈고 마침내는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12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어서 이곳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홀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맹자의 말을 마음으로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지나간 40년의 인생은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들입니다. 이제 진정한 나를 찾아가며 살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 가지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생각은 마땅히 맑게 해야 합니다. 외모는 마땅히 엄정해야 합니다. 말은 마땅히 과묵해야 합니다. 행동은 마땅히 중후해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이라고 하고 내게 없는 물건을 저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지닌 것으로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저것을 사모하게 되면서 천하의 병폐가 생기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는 쫓아가 잡을 수 없고 다가올 미래는 기약할 수 없기에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즐거운 때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지구가 둥글고 사방의 땅이 평평하다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보다 더 높은 세상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땀을 흘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평생토록 헤매면서 잡을 수 없는 저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게 있는 이것을 참으로 누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취해서 살고 꿈꾸다 죽을 사람. 대개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기가 깨어있다,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깊이 취하거나 잠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취하고 잠들어 있다고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거나 깨어날 기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국시대 구론이란 사람은 성격이 너무 강직하면 자기 몸을 망치게 된다는 것과 재능이 뛰어나면 주위의 시샘으로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관료로서 강직하게 처신하다가 간신들의 모함으로 유배를 당했을 때 온 세상이 혼탁한데 나 홀로 맑고 세상 모든 사람이 취했는데 나 홀로 깨어있다 고 말하며 투신 자살하였습니다. 병이 위독한 사람은 자신의 병을 알기 어렵고 스스로 병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의 병은 대개의 경우 심각하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은 자신이 미친 줄 모르고 스스로 미쳤다고 하는 사람은 미친 척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비록 성취한 것이 없다 하여도 사람됨이 맑고 깨끗하며 그 모습은 맑고 말은 과묵하고 깨어있다고 말하면서 허세 부리는 일 없이 취해서 살고 꿈꾸다 죽을 사람이라고 하며 자기 착각이나 자기도 취에 빠짐을 경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도렷하게 깨어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물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이란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나면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고 허물이 없는 것처럼 꾸미려고 들다가 결국에는 허물이 가득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사람들이 지켜야 할 당연한 이치와는 어긋나게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여러 허물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남을 깔보는 것, 재주와 능력을 뽐내는 것, 남에게 베푼 것은 잊지 못하고 원하는 떨치지 못하는 것, 생각과 같은 사람들만 한 패거리가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공격하는 것, 남의 흠을 꼬치꼬치 찾아내며 남다른 견해만 내놓으려고 애쓰는 것 등은 누구나 가지는 여러 허물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허다한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런 허물을 지적하는 이에게 화내지도 말고 있는 것을 없다 말고 이 허물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훨씬 중요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성현들은 모두 허물들을 고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여 이런 허물들을 고친다면 애초에 허물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여겼습니다. 자식들에게 무조건 가르쳐야 할 2가지. 첫 번째, 좋은 문장들로 쓰여진 상소문, 비문, 편지 등을 많이 접하도록 하여 세상살이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상소문이라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전하는 조언이나 정책,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비평을 담고 있어 자신의 의견을 압축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로 아주 잘 써야만 하기에 명문장이 많습니다. 비문이라 함은 당대 가장 문장력 좋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고인이 살아왔던 생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굉장히 신중히 쓰인 글들입니다. 선비들 간의 편지는 서로 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용도로 이용되어 그 시대의 사회에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글들입니다. 좋은 글들은 좋은 말을 하게 하여 그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2번째, 평생 살면서 마음에 두어야 할 오직 2글자가 있습니다. 한 글자는 근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아침에 할 일은 저녁 때까지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맑은 날에 해야 할 일은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고 비 오는 날에 해야 할 일은 날이 갤 때까지 늦추어선 안 됩니다. 또 한 글자는 검입니다. 한 벌의 옷을 만들어도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 오랫동안 입도록 하고 음식은 맛있고 기름진 것을 탐하지 말고 생활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족하다 할 것이며 향긋한 채소와 연한 죽순도 때 맞춰 배불리 먹으면 병들어서 고깃국을 먹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 때에는 상관이 심한 말로 나를 위협하는 것도 간사한 아전이 조작된 비방으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도 현직 재상이 청탁으로서 나를 더럽히려는 것도 모두 내가 이 관직을 지키려고 할 것이라 생각해서일 것입니다. 흉년에 백성을 위한 조세감면을 요구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직을 떠나야 합니다. 상관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직을 떠나야 합니다. 상관이 항상 나를 언제 나라가 버릴지 모르는 새처럼 여긴다면 내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보석을 품에 안고 힘센 자가 그걸 빼앗아 가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한다면 오히려 그 자리를 보존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국화꽃이 밤에 더 아름다운 이유. 국화가 다른 꽃들보다 뛰어난 점이 4가지 있습니다. 늦게 피는 것, 오래 견디는 것, 아름답지만 화려하지 않고 깨끗하지만 차갑지 않은 것, 이 4가지입니다. 나는 밤마다 국화 그림자를 보려고 벽을 치우고 등촉을 켜고 고요히 그 앞에 앉아 스스로 즐깁니다. 꽃과 잎이 서로 어우러지고 가지들이 정연하여 마치 수묵화를 펼쳐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밤바람이 불어오면 국화 그림자는
너울너울 춤추듯 하늘거립니다. 사라질 듯 말 듯 휘도는 모습이 마치 일렁이는 파도와 같아 그 아름다움은 이루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도 아름다웠던 국화꽃은 모든 것을 가리는 어두움 속에서 더욱더 빛나는 한 폭의 수묵화가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을수록 꿋꿋한 기상으로 시대의 어둠을 헤쳐나가야 하는 선비의 정신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평생 기억해야 할 4가지 지혜. 무명옷을 입고 두건을 쓰더라도 자유롭고 한가하게 살 수 있다면 높은 벼슬아치가 되어 바쁘게 사는 것이 부럽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즐기고 스스로 만족하며 근심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전광석화 같은 인생을 잘 보내는 것이 세상살이의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해서는 안 될 사람을 인정하면 그 잘못은 나에게 있지만, 배척해서는 안 될 사람을 배척하면 장차 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니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은혜와 원한은 흔히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고 화와 복이 때로 글자 한자 때문에 생겨나니 이 이치를 항상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누에는 창자에서 실을 뽑아 집을 짓고 열을 살다가 버리게 되고, 제비는 침을 뱉어 만든 진흙으로 지은 둥지를 6달 살다가 버리고, 까치는 입이 헐고 꼬리가 빠지도록 풀을 물어와서 지은 둥지를 1년 살다가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그 짧은 기간 동안을 위해 그렇게 애쓰는 그들을 딱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의 화려한 정자와 누각도 어쩌면 누군가에는 잠깐의 기간이라고 할 사이에 먼지 되는 것이니 그렇게까지 애써서 지을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술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공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누구나 걸음걸이는 단정하고 얼굴빛은 엄숙하며 말은 삼가하고 행동은 공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는 연꽃 향기가 진동을 하고 버들가지는 늘어졌으며 죽순과 고기가 상에 가득하고 좋은 술과 안주를 배불리 먹고 상관이 좋은 낯빛을 하고 있는 그런 술자리에서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아첨하며 상관을 칭송하며 빌붙는 사람이라면 그 비루함을 알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면전에서는 좋은 말로 아첨을 잘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술고래처럼 퍼마시며 떠들고 웃으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혼미함을 알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은 유능하게 보일지라도 필시 직무에는 게으르면서 공과 사를 구별치 못하여 요구와 청탁을 받아주느라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술자리에서도 공무를 수행하는 곳에서와 같이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참되다 할 것입니다. 좌천되었을 때 생각해야 할 것들. 을묘년 1795년 가을에 삼품 승지직에서 지방에서 말을 관리하는 역참 소속 칠품 찰방으로 좌천되었습니다. 대개 벼슬이라는 것은 갑자기 승진하면 쉽게 꺾이고, 총애란 것은 늘 융성하다가 또한 쉽게 쇠하는 것입니다. 지방 찰방으로 좌천되니 좋은 점이 3가지가 있고 힘든 점이 3가지 있습니다. 좋은 점 3가지는 빠른 말을 언제든 탈 수 있어서 좋고, 관내의 산수를 유람할 때 가는 곳에 역참해서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일이 많이 줄어서 좋습니다. 힘든 점 3가지는 말이 병들면 책임져야 해서 힘들고, 아랫사람들이 노역이 공평하지 않다고 원망하는 것도 책임져야 하니 힘들고, 서울에서 온 관리가 그 권세를 빌어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 막지 못하면 그것마저 책임져야 하니 참 힘듭니다. 좌천됨을 마음에 두지 않고 3가지 즐거움만을 위로로 삼아 살아간다면 이 귀양살이는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힘들게 하는 세 가지의 괴로움을 알았으니 마땅히 나 스스로 격려하고 괴로움을 이겨내려 노력함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잃기는 쉬운데 다시 찾기 어려운 것. 나의 집과 밭을 등에 지고 달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현의 경전이란 것은 세상에 널리 퍼져 흔한데 누가 내 책을 가져가려 하겠습니까? 설령 도둑이 나의 옷과 곡식을 훔쳐간다 한들 그것은 하나 혹은 둘에 불과할 뿐입니다. 천하 만물 중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란 것은 참 잃기 쉬운 것입니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숨어버리려 하고 미인의 예쁜 얼굴만 보아도 따라가려 합니다. 또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천하 만물 중에서 잃어버리기 제일 쉬운 것입니다. 나는 이런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에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10년을 공부에 빠져 지냈고 마침내는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12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어서 이곳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홀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맹자의 말을 마음으로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지나간 40년의 인생은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들입니다. 이제 진정한 나를 찾아가며 살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 가지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생각은 마땅히 맑게 해야 합니다. 외모는 마땅히 엄정해야 합니다. 말은 마땅히 과묵해야 합니다. 행동은 마땅히 중후해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이라고 하고 내게 없는 물건을 저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지닌 것으로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저것을 사모하게 되면서 천하의 병폐가 생기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는 쫓아가 잡을 수 없고 다가올 미래는 기약할 수 없기에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즐거운 때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지구가 둥글고 사방의 땅이 평평하다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보다 더 높은 세상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땀을 흘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평생토록 헤매면서 잡을 수 없는 저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게 있는 이것을 참으로 누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취해서 살고 꿈꾸다 죽을 사람. 대개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기가 깨어있다,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깊이 취하거나 잠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취하고 잠들어 있다고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거나 깨어날 기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국시대 구론이란 사람은 성격이 너무 강직하면 자기 몸을 망치게 된다는 것과 재능이 뛰어나면 주위의 시샘으로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관료로서 강직하게 처신하다가 간신들의 모함으로 유배를 당했을 때 온 세상이 혼탁한데 나 홀로 맑고 세상 모든 사람이 취했는데 나 홀로 깨어있다 고 말하며 투신 자살하였습니다. 병이 위독한 사람은 자신의 병을 알기 어렵고 스스로 병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의 병은 대개의 경우 심각하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은 자신이 미친 줄 모르고 스스로 미쳤다고 하는 사람은 미친 척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비록 성취한 것이 없다 하여도 사람됨이 맑고 깨끗하며 그 모습은 맑고 말은 과묵하고 깨어있다고 말하면서 허세 부리는 일 없이 취해서 살고 꿈꾸다 죽을 사람이라고 하며 자기 착각이나 자기도 취에 빠짐을 경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도렷하게 깨어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이란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나면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고 허물이 없는 것처럼 꾸미려고 들다가 결국에는 허물이 가득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사람들이 지켜야 할 당연한 이치와는 어긋나게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여러 허물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남을 깔보는 것, 재주와 능력을 뽐내는 것, 남에게 베푼 것은 잊지 못하고 원하는 떨치지 못하는 것, 생각과 같은 사람들만 한 패거리가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공격하는 것, 남의 흠을 꼬치꼬치 찾아내며 남다른 견해만 내놓으려고 애쓰는 것 등은 누구나 가지는 여러 허물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허다한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런 허물을 지적하는 이에게 화내지도 말고 있는 것을 없다 말고 이 허물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훨씬 중요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성현들은 모두 허물들을 고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여 이런 허물들을 고친다면 애초에 허물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여겼습니다. 자식들에게 무조건 가르쳐야 할 두 가지. 첫 번째, 좋은 문장들로 쓰여진 상소문, 비문, 편지 등을 많이 접하도록 하여 세상살이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상소문이라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전하는 조언이나 정책,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비평을 담고 있어 자신의 의견을 압축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로 아주 잘 써야만 하기에 명문장이 많습니다. 비문이라 함은 당대 가장 문장력 좋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고인이 살아왔던 생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굉장히 신중히 쓰인 글들입니다. 선비들 간의 편지는 서로 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용도로 이용되어 그 시대의 사회에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글들입니다. 좋은 글들은 좋은 말을 하게 하여 그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두 번째, 평생 살면서 마음에 두어야 할 오직 두 글자가 있습니다. 한 글자는 근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아침에 할 일은 저녁 때까지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맑은 날에 해야 할 일은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고 비 오는 날에 해야 할 일은 날이 갤 때까지 늦추어선 안 됩니다. 또 한 글자는 검입니다. 한 벌의 옷을 만들어도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 오랫동안 입도록 하고 음식은 맛있고 기름진 것을 탐하지 말고 생활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족하다 할 것이며 향긋한 채소와 연한 죽순도 때 맞춰 배불리 먹으면 병들어서 고깃국을 먹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 때에는 상관이 심한 말로 나를 위협하는 것도 간사한 아전이 조작된 비방으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도 현직 재상이 청탁으로서 나를 더럽히려는 것도 모두 내가 이 관직을 지키려고 할 것이라 생각해서일 것입니다. 흉년에 백성을 위한 조세감면을 요구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직을 떠나야 합니다. 상관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직을 떠나야 합니다. 상관이 항상 나를 언제 나라가 버릴지 모르는 새처럼 여긴다면 내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보석을 품에 안고 힘센 자가 그걸 빼앗아 가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한다면 오히려 그 자리를 보존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국화꽃이 밤에 더 아름다운 이유. 국화가 다른 꽃들보다 뛰어난 점이 네 가지 있습니다. 늦게 피는 것, 오래 견디는 것, 아름답지만 화려하지 않고 깨끗하지만 차갑지 않은 것, 이 네 가지입니다. 나는 밤마다 국화 그림자를 보려고 벽을 치우고
등촉을 켜고 고요히 그 앞에 앉아 스스로 즐깁니다. 꽃과 잎이 서로 어우러지고 가지들이 정연하여 마치 수묵화를 펼쳐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밤바람이 불어오면 국화 그림자는 너울너울 춤추듯 하늘거립니다. 사라질 듯 말 듯 휘도는 모습이 마치 일렁이는 파도와 같아 그 아름다움은 이루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도 아름다웠던 국화꽃은 모든 것을 가리는 어두움 속에서 더욱더 빛나는 한 폭의 수묵화가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을수록 꿋꿋한 기상으로 시대의 어둠을 헤쳐나가야 하는 선비의 정신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평생 기억해야 할 4가지 지혜. 무명옷을 입고 두건을 쓰더라도 자유롭고 한가하게 살 수 있다면 높은 벼슬아치가 되어 바쁘게 사는 것이 부럽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즐기고 스스로 만족하며 근심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전광석화 같은 인생을 잘 보내는 것이 세상살이의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해서는 안 될 사람을 인정하면 그 잘못은 나에게 있지만, 배척해서는 안 될 사람을 배척하면 장차 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니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은혜와 원한은 흔히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고 화와 복이 때로 글자 한자 때문에 생겨나니 이 이치를 항상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누에는 창자에서 실을 뽑아 집을 짓고 열을 살다가 버리게 되고, 제비는 침을 뱉어 만든 진흙으로 지은 둥지를 6달 살다가 버리고, 까치는 입이 헐고 꼬리가 빠지도록 풀을 물어와서 지은 둥지를 1년 살다가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그 짧은 기간 동안을 위해 그렇게 애쓰는 그들을 딱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의 화려한 정자와 누각도 어쩌면 누군가에는 잠깐의 기간이라고 할 사이에 먼지 되는 것이니 그렇게까지 애써서 지을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술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공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누구나 걸음걸이는 단정하고 얼굴빛은 엄숙하며 말은 삼가하고 행동은 공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는 연꽃 향기가 진동을 하고 버들가지는 늘어졌으며 죽순과 고기가 상에 가득하고 좋은 술과 안주를 배불리 먹고 상관이 좋은 낯빛을 하고 있는 그런 술자리에서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아첨하며 상관을 칭송하며 빌붙는 사람이라면 그 비루함을 알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면전에서는 좋은 말로 아첨을 잘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술고래처럼 펌하시며 떠들고 웃으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혼미함을 알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은 유능하게 보일지라도 필시 직무에는 게으르면서 공과 사를 구별치 못하여 요구와 청탁을 받아주느라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술자리에서도 공무를 수행하는 곳에서와 같이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참되다 할 것입니다. 좌천되었을 때 생각해야 할 것들. 을묘년 1795년 가을에 삼품 승지직에서 지방에서 말을 관리하는 역참 소속 칠품 찰방으로 좌천되었습니다. 대개 벼슬이라는 것은 갑자기 승진하면 쉽게 꺾이고, 총애란 것은 늘 융성하다가 또한 쉽게 쇠하는 것입니다. 지방 찰방으로 좌천되니 좋은 점이 3가지가 있고 힘든 점이 3가지 있습니다. 좋은 점 3가지는 빠른 말을 언제든 탈 수 있어서 좋고, 관내의 산수를 유람할 때 가는 곳에 역참해서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일이 많이 줄어서 좋습니다. 힘든 점 3가지는 말이 병들면 책임져야 해서 힘들고, 아랫사람들이 노역이 공평하지 않다고 원망하는 것도 책임져야 하니 힘들고,
서울에서 온 관리가 그 권세를 빌어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 막지 못하면 그것마저 책임져야 하니 참 힘듭니다. 좌천됨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 가지 즐거움만을 위로로 삼아 살아간다면 이 귀양살이는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힘들게 하는 세 가지의 괴로움을 알았으니 마땅히 나 스스로 격려하고 괴로움을 이겨내려 노력함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